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에서 프로젝트 HP의 게임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게임 디자이너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게임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개발자분들이 게임 만듭니다 라고 소개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네, 바로 그럼 하루 종일 게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게임 개발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게임 개발이 어떤 일인지 조금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3D 배경이나 캐릭터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고 프로그래머, 아티스트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게임 디자이너와 게임 디자인이라는 말은 게임 개발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굳이 설명을 열심히 해줘도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죠. 저희 동료분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UX 디자이너라는 일을 부모님께 설명드렸던 에피소드인데요. 엄마 핸드폰에 있는 버튼 같은 거 만들어 라고 동료분이 어머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왜 만들어? 그렇죠. 디자인이라는 일이 생각보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게임 개발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좋은 게임 개발자라는 칭찬이겠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플레이어들이 말하는 게임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리더가 말하는 모모님이 최고예요 라는 말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연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게임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게임 디자인이 어떤 일인지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게임 디자인을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몇 가지 유용한 실무 팁도 준비되어 있고요. 간혹 게임 디자이너가 문서를 작성하는 일만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서 작성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하는 진행 관리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연을 다 듣고 나시면 게임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대답하실 수 있고, 게임 디자인이 어떤 일인지 이해하실 수 있고, 게임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게 오늘 제 목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씨앗을 여러분께 각자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소속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미리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게임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가벼운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게임 디자이너가 뭘까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게임 디자이너는 바로 게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2년 전에 게임 개발자들이라는 유튜브 라디오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게임 디자이너란 남들보다 더 깊은 고민을 오래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민 전문가라는 거죠. 게임 디자인이라는 일도 결국 게임 개발 과정의 한 종류예요. 청강대학교 교수로 재임하셨던 대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데브캣 정종필님 발표 자료를 빌려왔는데요. 게임 개발 과정을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림처럼 간단한 절차들로만 게임이 개발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게임 엔진으로 게임 개발을 경험하고 나면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마침내 모든 개발 과정을 제대로 경험을 다 하고 나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보통 게임 기획이라고 부르는 게임 디자인을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서만 진행을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게임 디자인은 게임 개발 과정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게임 디자인 사이클인데요. 먼저 필요한 내용을 설계하고, 설계된 내용이 잘 구현되는지 진행을 관리하고, 구현된 내용이 잘 동작되는지 확인을 하고, 고치거나 추가될 내용이 없는지 피드백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내용을 다시 설계하면서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게 돼요. 1인 개발이나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산업게임 개발은 대규모 조직 속에서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프로젝트는 개발의 끝이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 서비스되고 있는 도중에 다음 기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공중급처럼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바로 그 게임 디자인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가벼운 질문이었으니까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게임 디자인이 뭘까요? 오래 일한 게임 디자이너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네, 게임 디자인은 바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일이죠. 스마일게이트의 이상균 님이 2015년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임 기획은 발상, 설계, 전달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균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의 3요소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상을 생각으로, 설계를 정리로, 마지막으로 전달을 설득으로 바꿔볼게요. 이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하는 일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하는 일이라는 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했었던 말인데, 남들보다 더 깊은 고민을 오래 해야 하는 자리랑 이어지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게임 디자인을 한다는 건 어떤 생각과 어떤 정리를 한다는 걸까요? 바로 why, what, how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why, 왜 해야 되지? what, 뭘 해야 하지? how,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고민하는 일이 게임 디자인의 본질이에요. 그럼 바로 간단한 예제로 게임 디자인을 같이 해볼까요? 디렉터님이 이런 요청을 하신 거예요. 마마님, 파티 시스템 디자인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방금 배운 디자인 3요소가 뭐였죠? 생각, 정리, 설득이었죠? 생각, 그리고 정리, 설득.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Why, what, how. Why? 우리 게임에 파티가 왜 필요하지? What? 파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How? 파티를 어떻게 만들지? 파티가 왜 필요할까요? 프로젝트 환경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파티가 있다면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겠죠? 그럼 그냥 멀티플레이 게임이라서? 아니면 진행도가 같은 플레이어들끼리 보상을 공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랜덤하게 만난 사람 말고 현실 친구랑 같이 게임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 다음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죠. 파티 시스템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인원 제한이 있어야겠죠. 리더가 있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추방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권한도 고민해야 해요. 멀티플레이 환경이니까 누가 잠수하거나 튕기는 일도 대비를 해야 되죠. 이유와 요소를 떠올렸다면 그 다음엔 방법들을 생각해야죠. 파티를 결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시스템이 결정해줘야 하는 위임, 재접속 규칙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금까지 생각한 왜, 무엇을, 어떻게를 묶어서 정리를 해야죠. 우선 왜부터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이 게임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매칭하는 게 기본 설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멀티플레이 게임은 친구들끼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게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파티를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한 이유예요. 그리고 파티 시스템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기능들을 누가 사용할지 권한을 정리해야 하니까 파티 리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플레이어가 이탈하거나 튕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티 리더라는 역할을 수동으로 넘겨주거나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무엇을과 어떻게는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보죠. 먼저 파티의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 인원을 5인 파티로 일단 정하는 거죠. 너무 적거나 많으면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요. 실제로는 해당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필요한 적정 인원 규모가 있겠죠. 그 규모에 맞게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파티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명시하고 파티 리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정리해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로만 쓰면 전달력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그림들을 덧붙이면서 설계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획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설득인데 보통 디자인 리뷰라고 불러요. 디자인 문서를 준비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 디자인 리뷰는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디자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어떠셨어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초안을 작성할 때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디자인 의도를 날카롭게 벼르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다 보면 요소나 방법은 항상 더 좋은 대안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디자인 의도, 즉 Y를 명확하게 다듬고 세우는 일이에요. 디자인 의도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리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방어하게 되기가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디자인 의도가 딱히 없어서 그냥 다른 게임들도 파티 리더가 있던데 우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해볼까요? 디자인 리뷰를 진행했는데 다른 분이 누구나 초대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러게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분이 리더가 없는 게임도 있던데 그럼 파티 리더를 없애도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게요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디자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이렇게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뚜렷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티 리더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능 권한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티 리더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디자인 리뷰를 시작했더니 다른 분이 누구나 초대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아서 수긍하기로 했어요. 꼭 파티 리더가 초대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기능을 모든 파티원이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파티 리더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매칭 시작은 아무나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분이 그럼 권한 문제가 있다면 파티 리더가 따로 있어야겠네요 라고 먼저 납득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네, 그쵸. 파티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파티 리더가 왜 필요한지 서로 이해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꿀팁 두 번째, 디자인 개요를 요약하자. 디자인 문서, 그러니까 기획서를 작성할 때 문서 맨 앞에 디자인 의도를 적고 시작하는 건 문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자인 개요라는 걸 적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개요는 간단하게 말해서 세 줄 요약이에요. 디자인 개요를 맨 앞에 적고 그 다음 디자인 의도, 그리고 그 아래 세부 디자인을 정리한 순서로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업무 문서는 핵심 내용이 먼저 나오는 두 관식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디자인 개요는 일종의 배려 같은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내 문서를 정독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 줄 요약을 정리하는 거죠.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디자인 개요를 쉽게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쉽게 요약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기도 해요. 세 줄 요약이 길면 더 이상 요약이 아니겠죠. 보는 사람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짧게 요약하기가 어렵다면 억지로 압축하려고 하기보다는 디자인 자체에 군더더기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파티 시스템을 요약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적어놓은 건 더 이상 요약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같은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하기만 해도 어때요? 훨씬 내용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디자인 개요는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요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기획서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기획서도 써야 하지만 문서 작업이 업무의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서 작업 이후의 업무인 진행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알려드렸던 게임 디자인 3요소 기억해 볼까요? 생각, 정리, 설득. 다시 말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하는 일이 바로 게임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진행 관리라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생각, 정리, 설득, 이게 전부 게임 디자인 사이클에서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 관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행 관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머에게 구현 요청을 드리고 아티스트에게 제작 요청을 드리고 또는 다른 게임 디자이너나 유관부서 동료들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내용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또는 질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게임 디자인이라는 업무는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닌 계속 다듬어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진행 관리는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담당하시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진행한 작업이 다른 동료에게 전달돼서 다른 동료 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서에 무심코 적은 한 줄이 다른 동료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심코 쓴 한 문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디자인 문서에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웅성거린다 라는 내용을 적어서 작업 요청을 드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내용을 받아본 제작 담당은 많은 NPC가 다 똑같이 생기면 이상하겠지? 여러 벌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몇 종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배치 담당은 수많은 인파라고 부를 정도면 30명 정도 배치하면 될까? 50명, 70명? 언제 다 찍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사 담당은 성의 없이 웅성웅성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대사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면서 머리를 움켜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는 항상 내 디자인을 실제로 작업할 동료를 의식하면서 세심하게 디자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게임 디자이너는 글자 몇 개만 고치면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엄청난 구조를, 아티스트는 엄청난 어셋을 새로 작업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게임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국영수입니다. 데브캣 대표이신 김동호 님이 예전에 개인 SNS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다른 모든 정규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국영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국어는 우리나라의 모국어죠. 능통해서 손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게임 디자인은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훌륭한 국어 능력은 아주 중요해요. 모집 요강에서 많이 보셨죠?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 디자인이 생각, 정리, 설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득을 하려면 국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언어의 추상화, 언어의 논리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도 국어만큼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영어는 게임 개발이라는 산업 자체가 영미권 문화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선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더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변수 이름을 정한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 정확한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잘못된 변수 이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들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지사와 협업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영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게임 디자인 업무를 하다 보면 꼭 밸런스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숫자를 다루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이때 탄탄한 수학적 지식이 있다면 이런 숫자들을 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디자인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풀이의 연속 같은 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지식이 문제 해결 능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위주로 너무 뻔한 얘기만 드렸죠. 이번에는 몇 가지 학습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게임 디자인 관련 서적이 많이 출판된 게 있어요. 오현근님의 게임 기획자 공략집, 박소연님이 참여하신 0년차 게임 개발 같은 좋은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낡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게임 디자인 원론, 원문으로는 룰즈 오브 플레이라는 책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이 NDC처럼 게임 디자인 관련 강연들도 좋은 학습 자료가 됩니다. NDC 20일에서 발표하신 박소연님의 처음 만드는 건데 실수 좀 할 수도 있죠. 강연이 이제 MDC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김다희님이 개인적으로 발표하신 업계에 왔지만 업계에 있어도 될까요? 이 강연도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다니님의 NDC 21 비공개 세션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얘기인데 비공개라서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넥슨에 입사하신다면 꼭 이 강연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게임 디자인 사고를 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 사고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훈련하는 걸까요? 게임 디자인 사고는 다른 게임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을 많이 해보면서 그 디자인을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게임 디자인은 의도와 디자인, 그리고 경험이란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게임 디자인 사고 훈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IGC에서 제가 발표한 놀면서 공부하기라는 강연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목차에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바로 어떤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좋은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게임 디자이너가 좋은 게임 디자이너일까요? 다른 모든 직군도 그렇지만 게임 디자이너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임 개발은 여러 직군의 동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게임 디자인은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배타심을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협업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게임 디자이너는 엄연히 전문가죠. 게임 디자인은 분명한 전문 영역입니다. 누구나 게임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게임 디자이너 몫이에요. 좋은 게임 디자이너가 없다면 그 게임은 결국 훌륭한 디자인을 가진 게임으로 완성될 수가 없겠죠. 흔히 기획자 무용론이라는 험담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그거는 디자이너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혹은 잘못된 디자이너에게 받은 경험과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죠. 게임 디자이너의 전문성이 보편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런 잘못된 사고 사례가 전체 사례처럼 잘못 전파되는 일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더 깊은 고민을 오래 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지만 게임 디자이너는 누구보다 더 깊은 고민을 오래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년생이던 시절에는 다른 직군을 약간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 팀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안 된다거나 저 팀이 우리 일을 가로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아마 지금보다 덜 성숙된 평가 보상 체계가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료 개발자는 말 그대로 동료이지 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아군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또한 주변 동료들은 모두 전문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전문가인 동료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좋은 게임 디자이너란 쩌는 실력의 소유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종 미디어에서 보이는 악마에게 인성을 판 천재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비록 인성은 실패했어도 실력으로 상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판타지 캐릭터 말고 평범하고 좋은 서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기로 해요. 혹시 강연 시작할 때 드렸던 두 번째 질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게임 개발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뭘까요? 였었죠.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내 그 시간이 됐습니다. 게임 개발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 그건 바로 다음에도 같이 일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건 예전에 동료분이셨던 게임 디자이너분이 SNS에 올리셨던 얘기를 허락받고 가져온 건데요. 거의 한 7,000 정도 RT가 되고 8,000개 마음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이야기예요. 이분도 제가 다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분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다음에도 같이 일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현업 개발자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게임 디자인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죠? 생각, 정리, 설득. 그쵸?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중에서 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작성한 문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된다. 이걸 디자인 개요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게임 디자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듬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된다? 일단 국영수부터 준비한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에도 같이 일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게임 디자이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